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여러 어른들을 한꺼번에 뵙게 돼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제 생애에 이렇게 만장의 상황을 이룬 가운데 사회를 보게 되는 것도 저한테는 또 하나의 추억이면서 처음으로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문화방송에 근무하고 있는 최태중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마침 평소에 제가 존경하고 모셨던 지역에 어른들이 많이 와 계셔서 더더욱 반갑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전주하면 예전부터 판소리를 비롯한 국악의 도시요 서해 본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년 고도로서 전통문화 예술이 살아 숨쉬는 교육과 고전의 도시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이곳 전주 한옥마을에 또 하나의 명소, 또 하나의 명물이 이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전래연구원 전북예절원의 신축 개원식에 참석하신 여러 하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이신 전인주 원장님과 부분이신 황병근 선생님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뜻깊은 한국전래연구원 전북예절원 신축 개원식을 식순에 따라서 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국기는 한상에 있습니다. 정면에 있습니다. 국기를 위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国旗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조공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너져가는 인륜 도덕과 인간성 회복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또 우리의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선 예절 교육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하는 사명감을 갖고 오늘 전북 예절원을 신축 개원하게 됐습니다. 여기 오늘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신 여러 하객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오신 내빈 여러분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무순입니다만은 본 예절원의 설립 취지에 맞게 현재의 직이나 직함보다는 가능한 연장자 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음을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조선조 예학의 태두요 기호학파의 거두이신 사계 김장생 선생의 직손이신 한국전래연구원장이신 김득중 선생님 모셨습니다. 아울러서 김득중 선생님과 함께 서울, 파주, 광주, 과천, 안성, 대전 등에서 오신 예친의 회원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는 아주 귀한 어른이 한 분 와 계십니다. 금년 연세가 92시고요. 모 방송사에서 전북의 어른으로 몇 년 전에 선정되신 어른입니다. 김환재 선생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저희 문화방송의 사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도민일보 사장이시면서 애양운동본부 총재이신 임병찬 사장님 모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동영 국회의원님께서 와주시기로 되어 있는 아직 도착하지 않으신 것으로 합니다. 대신 민혜경 정동영 의원의 사모님이 와 계십니다. 또 이 지역에 신건 국회의원님 현장까지 와주셨으며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또 장세환 국회의원의 사모님 나와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전라북도 도의회 김희수 의장님 나와 계십니다. 최기호 교육감님 와 계십니다. 홍하진 우리 전주시장님 와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최찬욱 전주시의회 의장님 와 계십니다. 강상원 전 도지사님 와 계십니다. 오홍근 전 국가홍보처장님 와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홍근 전 처장님과 함께 동덕여대 대학원장이신 사모님 송명전 여사님 와 계십니다. 김남곤 전북일보 사장님 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전 MBC 편성 총무국장님을 역임하신 안홍엽 선생님 와 계십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소개 올리고 남은 분들은 남의 또 시간이 나면 그때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가장 바쁘신 분,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 그분의 사모님 김한주 도지사 사모님 와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 관계상 내빈 소개는 여기서 잠시 멈추고요. 적절한 시간에 다시 한번 나머지 소개 못 올린 어른들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본 전북예절원 전인주 원장님 밑에서 예절 교육을 철저하게 배우신 제자이십니다. 박영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경과 보고 2003년 8월 16일자 전주기전대학 예절교양 과목 특별 겸임 강사로 3년여를 출강하면서 도내 각 기관과 사회단체 등에서 수많은 초청 강의를 해오셨던 전인주 원장 선생님께서는 파괴되어가는 도덕성을 회복하고 상실된 인간성을 되찾는 예절 교육의 제도적 정착에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한국전래연구원 김득중 원장님으로부터 전라북도 예절원 원장직을 맡아 임명받아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님과 유창희 의원님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고 전통문화사랑모임 이동혁 회장님의 배려로 한옥지원관에서 2007년 3월 10일 전북예절원을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도교육청 최기호 교육감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2007년부터 전주 여고와 유일 여고 학생에 대한 예절 교육을 해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성심여고가 추가되어 3개 학교에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2월 27일
전북 예절원 제1기생 수료식을 성대히 마쳤으며 2008년도부터는 전주시의 적극적인 보조금 지원에 힘입어 원활히 운영하여 왔습니다. 2008년 3월 한옥체험관의 운영계획 변경에 의해 한옥체험관에서 교동에 있는 문화정보 114의 강의실로 이전하여 제2기생을 교육을 개강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정보 114에서 지속적인 임대가 어렵게 되자 2008년 5월 6일 진북동 소재 전북문화원으로 옮겨 문화원 강의실에서 강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2008년 9월 9일 제2기생 수료식을 마치고 2009년 2월 28일에는 제3기생의 수료식을 마쳤습니다. 2009년 3월 10일 제4기 개강식과 함께 원만한 운영을 해왔으나 가급적이면 한옥마을에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수강생들의 소망을 받아들여 2008년 7월경부터 전인주 원장님께서는 용단을 내리시어 전북 예절원 전용 강의실 확보를 위해 삼락헌을 신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9년 3월로 예정했던 준공이 늦어져 지난 6월 25일에서 준공이 승인됨으로써 오늘 대망의 삼락헌 준공과 전북 예절원 개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절 교육을 위한 독자적인 한옥 강의실을 특히 한옥마을 중심에 갖게 된 우리 전북 예절원 원생 일동은 참으로 자랑스럽고 자긍심을 갖게 되었으며 국내에서도 가장 선진된 예절원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 7월 3일 네, 경과 보고를 보고 받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빈이신 전인주 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은 잠시 소개를 또 해드릴 몇 분 어른들이 계셔서 시간을 좀 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또 원로이신 제가 며칠 전에 저희 행사에서 이 어른을 뵙게 됐습니다. 금년 연세가 81세로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요. 아직도 소녀 같으신 분, 전 남원 교육장을 역임하신, 그리고 오늘 원장으로 취임하는 전인주 원장님의 학교 은사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조숙기 선생님과 계십니다. 그리고 애양운동본부의 부총재이시면서 전 여성단체 연합회 회장이신 조금숙 선생님과 계십니다. 그리고 전북 장학재단의 이사장이신 이동호 박사님, 전주향교의 전교이신 이호석 선생님, 전주시 유도회장이신 정진영 선생님, 국립전주박물관의 관장님이신 우리 김 관장님, 제가 초남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초남을 기억하지 못해서 김 관장님으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관장님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객 여러분들께서 큰 박수로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도립 미술관장으로 선임되신 이흥재 선생님, 전주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 전통문화 중심도시를 가꾸는데 가장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전북대 영문과의 이종민 교수님,
그리고 우미건설 회장이신 김백호 사장님, 칠보 선비문화의 보존회장이신 김현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 교육위원회 의장이신 신국중 선생님 오셨습니다. 교회에도 소개할 분이 참 많습니다만은 기회가 또 되면은 소개해 올리기로 하고요. 한 분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일여고 김종만 교장님 선생님께서도 와 주셨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막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평소에 제가 존경했던 저희 방송의 선배이신 정동영 의원님께서 이제 막 도착하셨습니다. 힘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장으로 취임하시는 전인주 원장님의 양력 소개를 잠시 듣고 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는 순서 갖겠습니다. 양력 소개는 역시 제자이신 최성희님께서 전인주 원장님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인주 원장님께서는 진안 마령 출신으로 이남 사녀 중 막내로 태어나 전주 사범학교를 졸업하시고 1958년부터 구의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998년 명예퇴직을 할 때까지 40여 년의 교직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수상 경력으로는 교육장상, 교육감상, 교육부 장관상, 전북의 별, 무용기능장 등을 수상하여 열정적인 교육자상을 보여주셨으며 국민훈장, 성류장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전주시민회장, 표열장을 수상하시고 1999년에는 성균관 효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전통 선비 가문의 전형적인 주부상을 지켜오신 효부시라 하겠습니다. 2003년 예절 강사로 추천되어 전주 기전대학 예절교양 과목 특별 겸임 강사로 2년 6개월간 동직을 시작으로 2003년에서 2006년까지 전북 공무원 교육원과 전북 교육원 연수원에서 강의를 하셨으며 2004년 한국전래연구원 화원 김득중 선생님 문화에서 예절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셨습니다. 2004년에서 2005년까지 전북 농민교육원과 김제 시민문화원 그리고 2006년에는 전주대 평생교육원과 남원 시민문화원에서 예절 강의를 하셨으며 2007년 3월에는 전북 예절원을 개설하여 전주 한옥생활체험관에서 예절에 관한 전 과정을 연수하는 정규 교육을 실시하셨습니다. 1년 과정의 정규 교육 이외에 도교육청의 지원으로 전주여고와 유일여고 학생들에게 80시간씩 예절 교육과 지난 여성 아카데미 초청 3개월 과정의 예절 교육을 마쳤습니다. 2008년에도 역시 정규 교육과 전주여고, 유일여고에서 80시간씩 교육을 하셨으며 얼마 전에는 도립 노인복지관 초청으로 20시간의 강의와 함께 혼례식을 시연하여 절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9년 7월 3일 오늘 전주시 완산구 통남동 3가 55-10번지에 삼락헌을 신축하여 전북 예절원 개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정기교육과 함께 성심여고가 추가된 세계여자고등학교에서 교육할 예정이어서 한시도 숨 쉴 틈이 없는 빽빽한 일정으로 예절 교육에 몰두하고 계시는 전인주 원장님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2009년 7월 3일 전북 예절원 학자 대표 최성희. 예, 다음은 원장으로 오늘 사실은 뭐 취임이라고 표현은 적절한 것 같지 않고요. 어쨌든 원장님 말씀을 박수로 초대해 듣겠습니다. 저의 삼막헌은 중공과 한국전례원 전북예절원의 개원식을 빛내주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김기수 도의회 의장님과 최기호 교육감님, 그리고 전주시 손하진 시장님과 최찬욱 의장님, 특히 바쁘신 정치 일정에도 틈을 내셔 참석해 주신 정동영 의원님과 신건 의원님, 김한주 지사님을 대리하여 참석해 주신 김정자 사모님, 전북을 대표하시는 원로 중진 여러분과 언론계 대표 여러분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촌음을 아껴 쓰시는 존경하옵는 스승님이신 하원 김덕중 한국전례연구원 원장님께서 10여 명의 한국전례원, 한국예학계의 중진 여러분과 함께 한양에서, 파주에서, 광주에서, 안성에서, 과천에서, 대전에서 여기까지 왕림해 주신 데 대해 참으로 감사하옵기 이를 데 없습니다. 또한 예절 교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축 기본 설계를 훌륭하게 해주신 김상철 사장님과 어려운 여건에도 무리 없이 준공을 마쳐주신 김동영 사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7년 전 전주기전대학에서 예절 교양 과목 특별 겸임 강사를 시작으로 좀 더 체계적인 예학의 정립을 위해 화원 김덕중 선생님 문화에서 심도 있는 연말을 통해 닦은 학문을 바탕으로 도내 각 기관과 단체에서 예학 보급에 열중해오던 중 전주가 한국 전통 문화 중심 도시로 발전해가고 있는 한옥마을에서 한국 전통 문화의 근간이며 조선족 문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예절 문화가 자리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사명감에서 조촐하나마 이곳에 삼낙헌을 신축하여 예절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물질 지상주의여 이기주의가 만연되면서 도의가 실종되고 인간성이 상실됨으로써 가치기준의 혼돈 속에서 가정의 붕괴와 청소년들의 탈선은 물론 우리 인간 사회가 인격이 무시되는 탐욕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 불행과 고통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맡고 있는 이러한 불행한 현실을 극복하는 길은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인 제약만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것이며 오직 인간 최고 가치라 할 수 있는 도덕적인 정신문화를 회복함으로써만이 성취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북 예절원에서 소정의 예절 교육을 수강하게 되면 첫째,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하게 되어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게 되어서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덕을 쌓게 됨으로써 탐욕스러운 이기심이 사라지고 자신의 분수를 찾아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인륜 도덕이 바로 서는 사회질서가 확립되어 물질이 인간을 능멸하는 폐륜적 불행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고매한 인격을 갖추게 되어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됨으로써 질 높은 삶은 물론 인간의 행복을 얻게 되는 것으로서 전통 예절 교육은 강력한 사회 자본으로 거듭나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절원에서는 예절 지도를 많이 양성해서 지도자를 많이 양성해서 시내 요소에 지원을 두고 도내 각 시군에 지원을 설치하여 도민 모두가 윤리와 도덕이 바로 서는 사회, 불행과 고통이 없는 사회, 남을 배려하는 선진된 사회를 이끌어내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아낌없는 성원이 있으시기 바람하지 않으면서 내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주 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었습니다. 잠시 또 시간을 내서 두 분만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애양원동본부 부총재이시고 도민일보의 전무님이신 조희정 선생님 만나주십니다. 도민일보의 장용홍 주필님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회자에게 접수된 순서가 소개해달라는 게 여기까지여서요. 일일이 여기 와 계신 많은 어른들이 계십니다만 소개해드리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고 또 그 소개해드리지 못한 것은 사회자의 불면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격려사가 순서입니다. 격려는 두 분 어른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겠는데요. 앞서 제일 먼저 소개해 올렸던 원장님의 은사님이신 한국전래연구원 원장이신 김덕중 선생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왕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전라북도 예조원이라고 하고 또 저를 소개할 때 한국전래연구원 원장이라고 또 소개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아마 이 나라에 예절이 있기는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있지. 여러분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라북도 예절원은 격려에 앞서서 우리나라 예절의 현주소를 조금만 언급을 할까 싶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절의 뜻을 세워서 한국전래연구원을 개원한 것이 1977년입니다. 그러면 33년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993년에 저 혼자 해서는 안 될 것 같았고 그래서 예절 지도자를 양성을 해서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예절 지도자 과정이라고 하는 교육 과정을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20분만 남자 10분, 여자 10분 동기가 생기시면 좋겠다 싶어서 소문을 냈더니 70여 명이 모였어요. 뭐 공부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 곤란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 같이 하자. 93년 11월 6일 날 개강식을 갔는데 거기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앞으로 머지않아서 예절의 전문, 예절의 직업화, 예절의 자격증 시대가 온다. 그거에 대비해서 예절 공부를 하자.
거기 오신 70여 분이요. 거기가 교육계 출신들이었어요. 3, 40년 이상, 40년 이상 교육계 종사하시고 정년 퇴직한 분들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좀 의미가 있다고 참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한 달포쯤 공부한 뒤에 예절 공부를 해보니까 사람 노릇하자는 공부거든요. 딴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학교 교장으로 있다 정년 퇴직하신 강릉에 살으신 김주아이 선생이라고 도담의 단체장은 혼자 다 하다시피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의를 제기해요. 가문인사를 했다. 얘들이 무언가 하고 공부해봤더니 그게 사람 노릇 하자는 것인데 우리한테 예절의 전문화, 직업화, 자격증 시간이 온다고 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게 사람이지. 뭐 사람도 전문적인 사람 따로 있냐?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절의 직업화라니. 사람으로 살면 되는 거지. 사람 노릇도 직업적으로 하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전에 자격증 시대라니. 사람도 자격받아야 사람 노릇하냐? 이거 얘기 되더라고요. 저 할 말 없었어요. 근데 저는 평생을 실증주의자입니다. 실제로 보여줘야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충분히 그런 말씀 하시는 마음을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내가 대답을 하기보다는 두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난 1999년에 그 말썽 많던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폐기됐습니다. 그것을 폐기시키는데 꼭 11년 걸렸습니다. 제가 1988년 7월 25일 날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그 폐기를 주장을 했습니다. 예전은 관습인데 그걸 법으로 하려고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은 위반하고 있는 법률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지 않느냐. 폐기해야 합니다. 어쨌든 꾸준히 노력을 했더니 99년 8월 9일자로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법률이 뭐냐 하면은 금전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대체 법률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절 전문인을 양성해야 한다. 의무 규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거기서 예절의 전문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조항에 의거해서 2003년부터 예절 교육에 정부 지원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조항에 근거해서 그렇게 됩니다. 2004년 1월 15일 날 그때 경제기획원 장관 부총리가 정책 발표를 하는데요. 예절 강사를 2만 명을 채용하겠다.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의견을 물어왔기에 2만 명씩이나 채용할 그런 인력이 좀 있다고요. 2천 명도 안 된다. 어쨌든 목표는 그렇게 정해 주시니까 고맙다. 해서 예절 강사가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취급하라는 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2006년 2월 17일 날 예절 자격증이 국가 공인을 받았습니다. 문방구역에 해가지고서. 그래서 국가 예절 자격증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어때요? 세 가지 다 이루지 않았어요. 그걸 내다 봐주고 한 것이죠. 지금까지 그 교육 지도자 과정을 거쳐서 나간 분들이 58기에 1217명이 수료를 해서 지금 전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참 오기 전부터도 보고 있으면서 흥분해요. 뭐냐?
1200여 명의 그 예절 지도자들이 전국적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데가 바로 성공적인 분이 바로 이 전라북도 예절 원장이신 전인주 원장이십니다. 여기 앉아 계시니까 칭찬하려고 음란말 하는가 보다 여러분 알아실까봐 사실을 밝혀드리겠어요. 왜 그러냐? 제가 전국에 저하고 제휴한 예절 교육시설이 27개가 있어요. 27개 교육시설에서 예절 지도자라고 양성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는 거와 똑같은 교육과정. 그래서 전체 교육시간을 120시간으로 하고 있는 데는 이 전라북도 예절은 한 군데가 없습니다. 그게 성공적이라는 거예요. 그만한 교육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좀 주저넘을 말씀으로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해봤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또 새로 신축된 삼락터를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편에 붙어 있죠. 포노 예의라. 포노 근본은 뭐예요? 근본은 예의다. 주게 누가 썼냐? 바로 전인주 원장의 시어른이신 석전 황옥 선생께서 93살 되시던 해에 쓰신 글입니다. 아마 그 글은 오늘 삼락헌이라고 하는 이 근무를 지어서 예절원이 일어날 때 생기도록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써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걸 저기 보관을 해가지고 편하게 붙였거든요. 이것이 간단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대를 이어서 하니까 그게 되는 것이죠. 아까 저를 소개할 때 어떻게 알으셨는지 400년 전에 사계 김장생 선생의 직설이라고 저를 소개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사계 선생의 13대 선생입니다. 제가 아무도 하지 않는 예절을 전례 연구를 시작할 때 언론이라든가 관계자들이 물어요. 어떻게 해서 이걸 하게 됐냐. 그 대답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저 에도 막부 시대 때부터 하는 조상들이 하는 직업을 물려받아서 하는 대를 연하는 직업. 굉장히들 칭찬하고 부러워서 한다. 근데 그거 기껏 해봤자 200년밖에 안 된 거다, 그건. 근데 내가 이거 하는 건, 이건 400년 가업이다. 왜? 사자 할아버지가 400년 정도 200년 가업을 잇는 것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러워하는데, 나는 400년 가업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이다. 딴 뜻없다. 그리고 누군가는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거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었어요. 근데 오늘 와서 이렇게 저 편액을 보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벌써 저 어른이 93살 때 그 자부가 이런 걸 할 것을 알으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포노 예의라고 써놓으셨죠. 그 많은 글 가운데서 또 저걸 골라서 편액으로 만들어서 붙이려고 생각을 했다는 거. 이게 대를 이어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축사가 아니고 격려사라고 하니까 감히 말씀인데요. 전인주 원장님 정신 바짝 차려요. 잘못하면 시어른 용맥입니다. 이제 아셨어요? 이 이상 더 할 말 없겠죠? 고맙습니다. 네. 한국전례연구원 김덕중 원장님의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만은 정책이 포함된 특강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주 시민을 위해서, 우리 전주의 전통문화 중심 도시를 위해서, 우리 전주의 시민들이 편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바쁘신 전주시장님의 격려사가 이어지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따라 이 자리에 서기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너무나 참 훌륭하신 어른들이 많이 계셔서 마이크를 많이 잡는 직업 중에 하나인데도
우리말로 오갈 들어본 일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오갈이 듭니다. 먼저 우리 전인주 원장님 우리 삼락헌 준공도 축하드리고요. 우리 전국 예절원 개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전통문화 중심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전주시로서는 그동안 뭐가 하나 빠졌다라는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곳에 우리 한국의 전통 예절을 지켜나갈 수 있는 예절원이 생겨났다는 게 너무나 고맙고 보고 좋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앞서 우리 화원 김덕중 선생님께서 우리나라에도 예절이 있기는 있나 보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시대는 참 많이 변해서 예절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지고 정말 다시 한번 찾아보자고 그러고 이걸 지켜가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의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항상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전주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논의할 때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역시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문화적 또 하나의 자산이 이 전주에 생겼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길게 하면은 혼날 것 같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정말 진심으로 예절원 결혼 축하드리고요. 삼락헌 준공도 축하를 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전주에는 전북 예절원이 있다. 그래서 전주는 역시 전주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성공을 기원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공모에 대단히 바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서 말씀도 효과적으로 잘 요점을 정리해서 해주시는 것도 또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전주시장님은 꼭 해야 할 말씀만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 박수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분들이 격려의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만은 격려의 말씀은 두 분 어른들의 말씀만 듣고 이어서 축사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축사는 우순입니다만은 그래도 연세가 많으신 어른부터 축사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축사해 주실 분들이 예정되어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맞게 시간을 조절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먼저 축사의 말씀을 해 주실 분은 전라북도 애향을 위해서 전라북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애쓰시는 임병찬 애향운동본부 총재회 축사의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사회자가 되도록이면 빨리 얘기를 하라고 저한테 독촉을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이렇게 전주에 많은 분들이 더구나 이 지역을 이끌고 가시는 견인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훌륭한 선후배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원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정말 저도 중압감을 느낀다 하는 말을 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는 지금 이 삼락헌 아까도 시장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삼락헌 이 준공 축하드리고 또 아울러서 이 전북 예절원 개원에 대해서도 축하를 드립니다. 전인주 우리 원장님은 제가 알기로 아까도 양력 속에서 전부 나왔습니다만 그야말로
참 효부고 그리고 많은 상록하시고 우리 하옥 선생께서 96세에 작고를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정말로 혼신임을 다해서 그 시아버님을 모셨던 그야말로 모범적인 그런 한 가정의 아내요. 또 우리 사회의 한 선생이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진안을 갔는데 원래 그 마령이 진안이라 저도 고향이 진안입니다. 거기를 갔더니 진안에서 제가 그날 가니까 어제 전인주 원장께서 특강을 하고 가셨는데 너무나도 그 온기가 그냥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좋아가지고 그 온기가 아직도 식지 않고 있다 이렇게 군수가 당시한테 이 얘기하는 말을 듣고 과연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학교 강의뿐만이 아니라 2007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문을 열어가지고 지금까지 한 200명 정도 순 하나의 그 예절교육의 주력 부대를 양성을 해냈습니다. 그동안에 노고가 많았을 걸로 알고 앞으로도 더 큰 많은 기여를 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인주 원장님에게 뜨거운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니 해도 효가 제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효를 하신 분이다 정인주 원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 2조 500년 소위 유교 통치철학 그 중에서도 핵심이 뭐입니까? 효 아닙니까? 기독교도 역시 효가 핵심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십계명을 받을 때 제1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효를 하지 못하면 가정 평화도 있을 수 없고 사회도 안녕을 기하기 어렵고 국가 발전도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초가 되는 이 효를 한번 이 자리에서 효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더듬어보고 마음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예로 스페인에 옛날에 법왕이 있었습니다. 그 법왕이 위에서 사무실 위에서 아침에 일찍 나가지고 몇 층 되는 데인데 건물에서 밑에를 내다보니까 죄수들이 나와가지고 그 죄수들이 빗자리를 가지고 전부 그 길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청년 그 학생이 요즘으로 말하면 학생이라고 해서 청년 학생이 누군가 다가가가지고 그 죄수 한 분에게 속닥거리고 뭔 얘기를 하면서 손을 잡고 그리고 뭔 밀담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사라졌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그게 누군가 알아봐라 혹시 모방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해가지고 이 법안이 그 청년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너 거기서 그 죄수하고 뭔 얘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 죄수는 제가 이 얘기 드린 죄수는 저희 아버님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워낙 춥고 쌀쌀하고 그래서 제가 아버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실까 해가지고 그 일하신다고 바깥에 나와서 새벽부터 그 청소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나와가지고 그 아버님이 얼마나 이 손이 아리실까 얼마나 고통스럽까 해서 그 손을 좀 녹여드리려고 손을 잡고 제가 거기에서 참 너무나 고생하신다고 하면서 아버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법왕이 그 자리에서 너무나도 외의 그 청년만이 나오니까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 죄수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아들이 저렇게 잘 그 교육도 되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 효심해서 가서 그 손을 녹이려고 자기 따뜻한 손을 마저 맞잡고 그렇게 있었는데 저런 정도의 아들을 교육시키고 두었다면 절대로 악인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그 법인은 법왕은 그 주유수를 특사를 내려서 석방을 하도록 하고 그 아들은 이런 효심이 지극한 아들은 나라에서 써야 한다고 해가지고 아주 나중에 참 좋은 자리에 중용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효심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모든 질서의 근원이지만 또한 남북의 원천이기도 하다. 효심을 발휘하고 실천해 옮길 때 그것이 바로 가족, 부모 내지는 자신을 위해서도 절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절교육이 이 단계까지 앞으로 계속 확대되고 확산돼서 특히 전북 그리고 좁히면 우리 전통문화도시에서 이 예절교육이 정말 결실을 맺고 이걸로 인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합니다. 정말 오늘 거듭 여기 오신 분들께 감사한 말씀 드리고 오늘 삼락에 대한 설명을 저는 또 한번 하고 싶습니다만 그 시간이 좀 많이 되니까 삼락 중공을 축하드리고 아울러서 여기 우리 전북예전 병원도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병창 영암동부부 총재의 축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신건 의원님의 그 축사 순서입니다만은 신건 의원님께서 저 외에도 여기 축사할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사양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또 바쁘실 테니까 배려해 주셨어요. 우리 신건 의원님께 우리 전주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잘 해주시라고 격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잠깐 일어나주세요. 고맙습니다. 특별히 신건 의원님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의정 활동을 잘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큰 정치인 당연히 우리 정동영 의원님을 축사로 모십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영입니다. 신건 의원님처럼 축사를 사양해야 명축사인데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짧으면 짧을수록 예절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으네요. 전인주 예절 원장님 감사합니다. 훌륭한 예절을 만들어주신 것도 감사하고 지난 선거 때 표를 많이 얻어주셨거든요. 특별히 감사합니다. 제 표도 있지만 신건 의원님 표를 더 많이 얻어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장가를 잘 갔다고 아내를 잘 얻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예전에 벗어나는 얘기가 아니긴 합니다만 예전 원장님이 남남이 아니고 제 아내 육촌 오빠의 올케가 되시니까 장가를 잘 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기 들어오는데 서양 사람들 한 부대가 경기전에서 나와서 이렇게 쭉 가더라고요.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 근 40명. 언제 전주에 미국 사람 같기도 하고 카나다 사람 같기도 한데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한 부대가 천주를 찾아온 적이 있던가. 천주가 분명히 바뀌고 있다 하는 것을 실감하면서 한 가지 아쉬웠습니다. 저분들이 경기전도 보고 한옥도 보고 한식 또 한지 한서 판소리 눈에 보이는 것은 느낄 수 있겠지만 전주가 가진 한국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렸던 이 한국혼을 갖고 있는 전주의 예의범절 예절을
느끼고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오늘 현재 대한민국의 최대 수출품은 핸드폰입니다. 3억 대를 팝니다. 이전에 자동차를 작년에 300만 대 팔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21세기 우리가 모든 걸 경제적으로 풀이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핸드폰, 자동차 선박과 더불어서 우리가 세계에 내놓을 최고의 수출품은 저는 한국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바로 본어 예의다라고 석전 선생님께서 쓰고 계십니다만은 바로 한국의 예의 범절 속에 한국콘이 담겨 있고 바로 이곳 교동의 예절 원이야말로 앞으로 한국콘을 세계 수출하는 그 발상지, 본원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동영 의원님의 축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 그래도 오늘 예절원 개원을 하는 날인데 사회자의 운동이 심기를 혹시 불편하게 했다거나 예의에 벗어나는 운동을 했다면 그 점은 제가 불민해서 그런 거니까 널리 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정동영 의원님께서는 짧으면서도 핵심 있는 축하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수 도의회 의장님 축하의 말씀 있습니다. 네, 많이 길어졌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여기 와서 들었습니다. 2007년 2월로 기억되는데요. 잔설이 남아있는 한옥체험관 마당에서 전통 애절원 개원을 처음 시작했었죠. 2년 남짓 지났는데요. 그때 우리 전인주 원장께서 기치를 들고 전통도시의 애절 교육을 위해서 이처럼 나섰습니다. 근데 벌써 4기를 마치고 이처럼 훌륭한 이곳 한옥 마을에 애절원을 이렇게 설립하셔서 시작을 알리는 자리에 많은 우리 어르신들과 지역의 내빈들이 함께 하셔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애절을 중심으로 해서 전통 문화도시가 거듭 알려지고 우리가 외치는 경로 혁신사상 또 애절교육 이런 것들이 자라나는 2세들에게 열심히 전파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 또 전인주 원장님을 곁에서 일조를 열심히 해주신 우리 황병근 외청 회장님께도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기호 도입감님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올까 말까 하다가 나왔습니다. 나온 이유는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학력신장하고 인성교육을 시키는데 학력신장은 예산을 투자한 만큼 우리 학생들 실력이 쑥쑥 자랍니다. 인성교육은 투자를 해도 그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죠. 근데 2년 전에 우리 전인주 원장님께서 제안을 하나 해보셨습니다. 예절 교육을 시키면 우리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정말 잘 될 것이다. 이런 제안을 하셔서 한 3개 학교 정도 2007년도부터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성교육이 잘 되고 다른 학교도 우도 좀 해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전인주 원장님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황병근 우리 부원이시죠? 우리 황병근 원장님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87년도에 제가 일본에 사귀를 하고 돌아와서 황병근 원장님과 함께 이 서전도 노타리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인연으로 우리 석전 황옥 선생님의 글을 제가 하나 받았어요. 무슨 글귀였냐면 희심관물이라고 하는 그런 글귀였습니다. 세상 만사를 볼 때 긍정적으로 봐라. 그런 글귀를 주셨고
지금 그 글귀가 제 좌우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좌우명을 했더니 제가 아마 교육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들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한 분만 더 축사에 모시겠습니다. 전주시 의회 의장이신 최천학 의장님의 축사의 말씀을 잠시 듣겠습니다. 안 하신다고요? 그래도 한 말씀 잠깐 해주시죠. 그러셨습니다. 시간 많이 되고 또 제 앞에 어르신들이 많아서 제가 최태진 국장님한테 계속 앉는다고 사인을 보냈더니 같은 종시간에 사인이 잘 안 맞았습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우리 전인주 원장님, 이 좋은 시설 만들이라고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훌륭하게 내 외조를 잘 해주신 또 황병걸 회장님, 또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전북 예절원의 설립 취지가 우리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뿌리 내리고 꽃을 피우고 또 전국 방방곡곡에 모두의 불길처럼 퍼져서 우리 지역사회가, 우리나라가 기본이 바로 선 사회,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격려와 축하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신 제 얘기를 잠깐 제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이 자리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제가 존경하고 모셨던 어른들이 많이 와 계신다고 그랬는데요. 이분 중에는 몇 분 저와의 관계를 아십니다만 제가 아나운서도 아니고 전문 MC도 아닌데 감히 사회를 보겠다고 자청해서 왔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조금 까닭이 있습니다. 제가 32년 전에 글씨를 좀 배워보겠다고 석전 황욱 선생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그 이후로 황 선생님 밑에서 적어도 약 15년 가까이 덕을 갈았습니다. 가까이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여기 먹물이 붙여 있습니다. 제가 참 열심히 먹을 갈았거든요. 그리고 이 어른께서는 제가 먹을 갈면 최군이 먹을 갈면 글씨가 잘 때 이 한마디에 계속 15년 먹을 갈았습니다. 15년 동안 선생님 댁을 제가 무시로 출입을 했습니다. 무시로 출입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어른들도 만나게 됐죠. 왜냐하면 석전 어르신께서 저를 특별히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운전하지 않으면 여론은 차도 안 타셨습니다. 지금 여기 자제분이신 원장님이나 또 황병근 전 예총 회장님이 계시는데 서울에서 가끔 대구에서 부산에서 전시회를 하게 되면 원장님이 당연히 전시회 준비 때문에 가시게 되고 당연히 이 양반이 테이프 커팅 때문에 가셔야 되면 누군가가 모셔야 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운전하지 않으면 이 양반은 안 가셨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나 제가 심부름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인사들이 오시면 예를 들자면 현민 유진호 박사나 또 전윤보선 대통령 같은 분이 오시면 꼭 저를 인사를 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가까이에서 이 어른을 모셨는데 무상으로 출입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없이 댁을 방문하면서 전인주 원장님의 제가 밥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밥값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자청해서 사회를 보게 된 겁니다. 부족한 게 참 많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실수한 게 많았을 걸로 생각됩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면서 불구하고 이 사회를 보게 된 것은 밥값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널리 이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대쪽 같은 선비로 사셨던 황석전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이 양반의 성정은 미루 짐작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 양반의 특별한 철칙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이 양반은 반찬이 당신 입에 맞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주를 틀림없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분들이 당신 인사차 또는 부탁차 오신 인사들이 많았는데
이분들이 오셨다 하면 이 양반은 내 집에 온 사람을 어떻게 밥과 술 대접을 않고 보내. 이게 당신의 늘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절원장이 되신 전인주 원장님은 아마 이 말씀 들으면 눈물 날 겁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전인주 원장님에게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효부이셨던 전인주 원장님, 누가 말해도 저는 15, 16년 이상, 지금까지 30년 이상 지켜봐왔기 때문에 증인입니다. 이제 다음은 축시 낭송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축시 낭송에 이어서 축가 연주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곧 끝날 시간입니다. 낭송은 전인주 원장님의 제자이신 강진숙 선생님의 자작시 낭송입니다. 앞으로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오천년 자랑스런 역사 대한민국 동쪽의 나라 동방 예의지국의 예절이 어디 가고 자부선인의 가르치신 순임금의 효사상 정신문화도 어디 가고 한국인 정신도 예의 염치도 어디로 간 곳 없니. 예절의 나라 동쪽의 나라 반만년의 소중하고 찬란한 역사가 긍지임을 모르고 4342년의 단기 연호도 바닥에 내려놓은 지 오래. 저급의 서양 문화에 밀려 잃어버린 우리의 주체성, 알 수 없이 추락하는 도덕성, 윤리의식으로 허둥거리는 모습이 부끄러운 현재 우리 모습인지 모른다. 먹을 곳에 입을 곳에 가진 것은 넘쳐나고 물질 문명이 남긴 상처의 흉터 흔적들, 한때 아시아의 용으로 떠오르던 우리나라가 추락을 자처하는 일들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여기서 멈추어야 한다. 경제 발전에 발목 잡혀 가정도 학교도 사회도 직장도 온통 어지러운 신열로 충병을 앓고 있다. 도덕 불감증으로 황폐해진 심성, 불신과 분쟁과 해륜까지 난무한 이때에 때맞춰 문을 연 한국전례연구원 전북 예절은 이제 이곳에 모인 우리가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는 작은 불씨를 모아야 한다. 그 불꽃으로 어지러운 세상을 환하게 밝혀 5000년 찬란했던 문화와 역사를 훼손 없이 후손에게 이어줘야 할 책임이 생겼다. 경제 발전에 밀린 자부선인의 가르치심, 순임금의 효사상과 정신문화도 한국인 정신도 예의 문화도 모두 되찾아 실천해야 한다. 내일이 아니라고, 내 책임 아니라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 땅의 아내가, 어머니가, 주부들이 나서야 한다. 예, 의, 염치와 상하의 질서와 부드러운 심성과 정직한 태도를 덕으로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참여시켜 내 가정을, 내 이웃을,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의 할 일이 분명해졌다. 우리 여성들의 작은 출발이 큰 힘으로 작용해야 할 때다. 예절은 아는 만큼 짐이 된다고 배웠다. 예절의 무게는 내 가정을, 사회를, 국가를 바로 세우는 균형이 되는 데 쓰여져야 한다. 한국에 한국이 없다고 염려하는 세계의 시선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다시 동방의 예의지국으로,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아시아의 떠오르는 용으로 한국전례연구원에서 이곳 전북예절원에서 당당하게 나아갈 것이다. 오늘을 시작으로 한국전례연구원과 전북예절원 원장님의 높은 뜻 받들어 이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동참이 하나리 미랄이 되기를, 털실한 열매로 익어가기를, 우리 후손에게 당당하게 물려줄 유산으로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단기 4342년 7월 3일 한국전례연구원 전북예절원 학자대표 강진숙. 일반적으로 학자라 하면 고명한 학덕을 가진 그런 분들을 우리가 학자, 이렇게 영문학자, 국문학자 그러는데, 예절원에서 학자는 저도 어제 들었습니다. 배운 학자, 배우는 사람, 저희가 소위 제자 같은 말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 학객 여러분들께 오늘 와주신 거에 대한 감사의 뜻에 인사 말씀이 있겠는데요. 예절원이 이루어지기까지에는 원장으로 취임하신 전인주 원장님의 인덕과 학덕 이런 게 다 겸비돼서 이루어졌겠습니다만, 아마 어른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냥 되지 않았겠죠. 내조의 힘이 크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예절원이 이렇게 완성돼서 여러 학객님들을 모시고 대원식을 갖는 이 즈음에 가장 숨은 공로자이실 것으로 믿는 황병근 전 예총회장님의 가족을 대표해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만장하신 내빈 여러분 정말 가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그 아내 비서실장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 모셨는데 이제 그런 일이나 하다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예절군이 마음에 들고 또 내가 해야 하고 싶었던 일들이고 그래서 여성이니까 이렇게 마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어쨌든 이 자리를 이렇게 축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여기 조촐은 합니다만 여기 집에다가 음식을 좀 장만해 놨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식사를 안 하시고 가시면 밥이 다 쉬어버려요. 제가 일단 맨날 이렇게 그걸 먹으려면 이제 식중독 걸리죠. 한 분도 빠지시지 말고 꼭 참석하셔서 식사를 하고 가시기 부탁이 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대로 생각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순서로 회장님이 단장하고 계시는 여기 에버그린 악단이 있습니다. 에버그린을 곡목을 잠깐 소개해 주시고 오늘 순서는 연주곡을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 어른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아마 공사관 대단히 분망하실 텐데요. 바쁘신 양반들은 어쩔 수 없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그것 또한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쁘신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제 곡목 소개를 잠깐 듣고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 자리가 다른 자리가 아니고 좀 즐겁다면 즐거운 자리고, 그래서 여러 대파토리가 많습니다만 오늘 경복궁 타령 홍타령
아주 흥나는 경복궁 타령 한 곡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한 2, 3분이면 되니까 들으시고 식사를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오케이.